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선택적 함고증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아유, 쟤 되게 수줍음이 많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꽉 막힌 침묵의 감옥이 숨어 있어요. 특히 우리 10대 친구들한테는 이 감옥이 더 단단하고 또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감옥의 설계도를 샅샅이 뜯어보고 함께 탈출구를 찾아보는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느낌이요. 머릿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막 문장으로 떠다니는데 이상하게 목구멍에서 뭔가 꽉 잠겨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몸이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 같은 기분? 이건 그냥 나 좀 긴장되네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이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위험해! 비상사태를 외치고 말하는 기능 자체를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생존 신호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현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죠. 선택적 함구증. 이 선택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해를 해요. 네가 그냥 말하기 싫어서 선택한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불안장애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치 무대 공포증이 있는 배우가 관객 앞에 딱 섰을 때 머리가 하얘지면서 대사를 까먹는 것처럼 뇌가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말하는 능력을 그냥 일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모든 걸 해결하는 첫걸음이에요. 어릴 때는 그냥 작은 불안의 씨앗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대가 되면 그동안의 경험이라는 물과 햇빛을 먹고 자라서 아주 견고한 침묵의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생각보다 되게 효율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수년에 걸쳐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려니까 너무 불안했어. 근데 입을 다물었더니 괜찮아졌네? 안전하네? 이런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면요. 뇌는 이 상황에선 침묵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구나 하고 완전 자동 경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치 컴퓨터 단축키처럼요. 특정 상황만 딱 되면 침묵이라는 방어 프로그램이 저절로 탁 실행되는 겁니다. 이 침묵이 어떻게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발 자극이에요. 그럼 즉시 뇌의 경보 시스템이 막 울리면서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죠. 이때 우리는 침묵이라는 회피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친구가 대신 대답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면서 그 치솟았던 불안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 느낌. 휴, 살았다 하는 이 안도감. 이게 뇌한테는 엄청 달콤한 보상인 겁니다. 뇌는 이 경험을 통해서 침묵은 안전한 거구나 라는 공식을 더 강력하게 학습하게 되고 결국 이 불안 회피의 악순환 고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침묵의 감옥은 그냥 텅 비어있지 않아요. 아주 교활하고 또 엄청나게 엄격한 생각의 간수들이 24시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간수들의 진짜 이름은 바로 인지 왜곡이라는 건데요. 우리의 현실 감각에 교묘하게 뒤틀어서 우리가 감옥에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아주 못된 녀석들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이 간수들의 몽타주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수, 이름하여 점쟁이입니다. 무슨 수정구슬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미래를 다 본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만 100% 확신하면서 우리 귀에 속삭이죠. 야, 네가 입을 여는 순간 교실의 모든 소음이 딱 멈추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면서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꽂힐 거야.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교실에서 누가 발표할 때 정말 모든 학생들이 하던 일에 멈추고 1분 1초 숨죽여서 집중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간수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거대한 공포로 부풀리는데 아주 능숙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두 번째 간수는 완전 블록버스터 재난영화 감독, 재앙 연출가입니다. 이 간수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는 독립 단편 영화급의 사소한 사건을 순식간에 그래서 나는 결국 투명인간이 되고 평생 외톨이로 비참하게 살게 될 거야 라는 할리우드 재난 블록버스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작은 흠집 하나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대재앙으로 각색하는 정말 위험한 연출가죠. 세 번째 간수는 초능력자를 자처하는 독심술사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머릿속에 맘대로 들어가서 생각을 쫙 읽어내죠.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독심술사가 읽어오는 생각은 왜 항상 100% 부정적인 것들 뿐일까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쟤네는 분명히 나를 거만하다고 아니면 멍청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속삭이면서 잊지도 않은 적대감으로 내 주변 세상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간수들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팀플레이를 하죠. 흑백 논리 간수가 와서 야, 완벽하게 말할 거 아니면 아예 입도 뻥긋하지 마 라고 협박하고요. 그럼 감정적 추론 간수가 네가 지금 이렇게 불안하다는 건 이 상황이 진짜 위험하다는 증거야 라고 부추깁니다. 마지막으로 꼬리표 붙이기 간수가 나타나서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넌 실패자고 겁쟁이야 라면서 확인 사살을 딱 해버리죠. 이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바로 감옥의 벽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단단하고 무서운 감옥이라도 탈출 계획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간수들의 정체를 똑똑히 알았으니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파헤칠 차례예요. 바로 우리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생각 탐정이 되는 겁니다. 간수들이 내미는 거짓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고 객관적인 증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치밀한 탈출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생각 탐정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증거 분석입니다. 자, 점쟁이 간수의 주장, 반 전체가 너를 쳐다볼 거야? 이 녀석을 용의선상에 한번 올려보죠. 그리고 현실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탐정의 눈으로 교실을 한번 싹 관찰해보세요. 어떤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창밖을 보고 있거나 필기를 하거나 심지어 꾸벅꾸벅 졸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나에게 100% 집중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죠? 보세요. 이렇게 간수의 주장은 첫 번째 신문에서부터 바로 허점이 드러납니다. 모든 훌륭한 탐정에게는 사건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만의 사건 파일, 사고 기록지입니다. 불안했던 상황을 기록하고요. 그때 느꼈던 감정과 머릿속을 휙 스쳐간 자동적 사고, 즉 간수의 목소리를 용의자로 딱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 번째 단계,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반응을 통해 용의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이 파일을 꾸준히 작성하다 보면 간수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결국 그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탐정의 일이 책상에서만 끝나면 안 되죠. 현장 조사가 핵심입니다. 간수들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 실험이라는 현장 잠입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간수들이 하는 예측이 현실에서 진짜로 일어나는지 안전한 상황에서 직접 확연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함정 수사를 한번 설계해 볼까요? 타겟은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주목효과 간수입니다. 작전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조용한 도서관에서 일부러 펜을 한번 툭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간수의 예측, 즉 우리의 가설은 이거죠. 펜을 떨어뜨리는 순간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며 저 사람 뭐야 하고 비난할 것이다. 자,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구두구두구.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펜을 떨어뜨린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요. 설령 소리를 듣고 쳐다본다 해도 1초 만에 다시 자기 할 일로 돌아가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아,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걸로 간수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임이 증명된 겁니다. 이 경험에서 오는 증거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근데 가끔은 간수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와서 우리 탐정의 이성적인 분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한 비상무기가 바로 이 대처 카드입니다. 간수들의 거짓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진실의 문장들을 적어본 나만의 비밀 수첩 같은 거죠. 불안은 불편할 뿐 위험한 게 아니야. 또는 나는 지금 용기 근육을 키우는 중이야. 처럼요. 간수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카드를 딱 꺼내서 읽으면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간수들을 무력화시켰으니 드디어 감옥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오는 길이 한 번에 점프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보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용기 있는 작은 발걸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완전한 자유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하고 강력한 마지막 보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침묵을 깨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공포예요. 오랫동안 쌓아온 말 없는 아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깨지는 순간. 모든 관심이 나한테 확 쏠릴 거라는 그 두려움이죠. 너 목소리가 있었네? 같은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질문조차 나에게는 거대한 심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두려움을 극복할 아주 멋진 방법이 있어요. 첫째, 사람들의 질문을 공격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구나. 이렇게요. 둘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연습 중이야. 이 답변 진짜 근사하지 않나요? 솔직하고 당당하고 또 상대방도 더 이상 뭐라고 질문하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이런 준비가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탈출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 선생님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들은 구조대원이 되면 안 되고 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서 대신 말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조대원은요,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힘을 키울 기회를 빼앗고 침묵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에요. 반면에 코치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그 노력 자체를 칭찬하고 응원해주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나 자신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말 못하는 아이야 라는 꼬리표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주문과 같아요. 하지만 그 대신 나는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용감한 아이야 라고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순간 그 주문은 풀리고 감옥의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탈출 계획이 뭐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카페에서 주문할 때 메뉴 이름을 아주 작게 속삭여보기. 친구가 인사할 때 그냥 손만 흔드는 대신에 안녕? 하고 작게 말해보기. 정말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그 아주 작고 사소한 첫걸음이 그 견고해 보였던 감옥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폭발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누군가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응원하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첫걸음을 그리고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